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현재 시가 9억 원, 공시가로는 6억 원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남편은 기초요금 33만 4,810원을 받고 있고 저도 다음 달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제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남편의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건 아닐까요?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언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조사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하반기 정기조사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재산과 소득에 대한 정기조사는 상하반기를 나눠서 연 2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하반기 정기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기초연금에 즉시 반영되고 있으므로 기초연금이 갑자기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최근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하반기 기초연금이 갑자기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5가지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이유 첫 번째는 일반 재산의 증가입니다. 일반 재산이 증가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해년도 공시가격이 신규 가입자의 경우 11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고 기존 수급자의 경우는 다음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시가 1억 원이 상승했을 때 소득인정액의 변화를 계산해보면 1억 원의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40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33만 3천 원의 소득인정액이 상승하므로 기초연금이 감액이나 중단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도시의 집을 팔고 중소도시나 전원생활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사했을 경우도 소득인정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재산에 적용되는 지역별 기본공제를 대도시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차등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시던 분들이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시면 다른 재산의 변동이 전혀 없어도 지역별 기본공제가 6,250만 원 차이가 나므로 소득인정액이 20만 8천 원 상승하는 효과가 나게 됩니다. 기초연금에 매우 불리하겠죠.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5%의 기본공제만을 차감받을 수 있으므로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신다면 오히려 일반 재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이유 두 번째는 금융재산의 증가입니다. 어르신들의 금융재산 증가는 아무래도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처분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으신데요. 먼저 오늘 의뢰인의 경우 소유하고 계신 서울의 시가 9억 원, 공시가 6억 원 아파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공시가 6억 원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4억 6,500만 원이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155만 원이지만 만일 의뢰인 부부께서 9억 원 집을 팔아서 중소도시의 시가 5억 원, 공시가로는 3억 원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남는 돈 4억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소득인정액은 오히려 235만 원으로 약 80만 원 상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반 재산의 소득인정액은 공시가 적용으로 약 40~50%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지만 금융재산은 기본공제가 2천만 원뿐이므로 일반 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도
4만원 기본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하실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기시고 남는 돈을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은 기본공제가 달랑 5% 뿐이므로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의 40~50%의 기본공제 효과와 비교한다면 소득인정액은 엄청나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집을 줄이거나 전세로 옮긴 후 남는 돈을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등의 금융재산을 늘리는 행위는 기초연금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이유 세 번째는 소득의 증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또한 상하반기를 나눠서 1년에 2번 정기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에 반영되는데요. 기초연금의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즉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110만원에 추가공제 30%가 적용되므로 근로소득이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110만원을 초과한다면 많진 않지만 소득인정액의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근로소득을 조절하시는 것도 기초연금이 감액과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르신들의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에서 나오는 소득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이유 네 번째는 자녀에게 명의대여입니다. 자녀의 절세를 위해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다. 자녀의 비과세 저축을 위해 통장 명의를 대여했다. 자녀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자동차 명의를 공동으로 등록했다. 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위와 같이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 모두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되거나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치명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에 2번 정기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에 반영되면 부모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그 돈의 출처 및 성격과 관계없이 100% 부모의 재산에 반영된다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이유 다섯 번째는 60일 이상 해외 체류입니다. 요즘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신다면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60일 이후 귀국하신다면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재개됩니다. 또한 귀국 후 기초연금을 정확히 제때 받기를 원하신다면 귀국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60일 이상 해외 체류라고 하는 것은 연속해서 60일 이상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60일 미만으로 여러 번 해외에 체류하신다면 기초연금은 절대 중지되지 않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소득과 재산은 1년에 2번 정기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차분히 준비하시고 관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